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 오늘 3시간이잖아요. 원래 항상 중요한 거는 끝에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해줘야지. 처음부터 중요한 거 해주면은 다음에 뒤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중간이나 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한 부분이에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학습 전략 4단계라고 하는 건데, 그럼 노동법 공부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지 좀 잘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걸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보시면 이해 정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단권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갈 책 한 권을 이제 무기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리된 게 있어야지, 그 정리된 걸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반복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그걸 다 소화 못 해요. 왜? 우리가 과식하면은 이것저것 먹다가 과식하면 소화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정리된 게 있어야 돼요.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단권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권화 작업을 하는 것이 2차는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2차 공부 하다 보면 뒤에 이제 제가 주의사항도 써놨지만은 유혹이 많아요. 이 책 저 책 다 보고 싶고, 이 강사 쓴 책 보고 싶고, 저 강사 쓴. 근데 그러다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책 저 책 보고 싶은 욕심은 생기지만 한 권만 열심히 봐도 합격해요. 할 수 있어요. 한 권만 열심히 봐도. 근데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많이 해야지, 그런 욕심 가지고 하다가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떨어집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체하는 거죠. 이 책 저 책 보다가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이제 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된 걸 바탕으로 여러 차례 수에 걸쳐서 반복해서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에 현혹돼 가지고 이것저것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들이 다 어느 정도 검증된 교재들이기 때문에 어느 교재를 봐도 상관이 없어요. 뭐 제 교재든 뭐 다른 강사님 교재든 어차피 여기서 뭐 다 검증 받고서 다 수험생들한테 검증돼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교재된 욕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문제는 아까 전에 판례에서 보통 출제해야 된다 그랬죠. 뭐 1차도 그렇지만 2차는 이제 판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 판례의 사실관계라든가 아니면 판례 법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쟁점을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하게 돼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 뭐 흐름이라든가 뭐 새로운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다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 판례가 이렇게 판시가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법리가 어떤 거였고, 사실관계에 이래서 사안의 적용을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뭐 최근의 이슈라든가 현안, 이게 뭐 최신 판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최신 판례도 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따로 정리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되시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찾아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특히 뭐 인사노무 관리 같은 경우는 뭐 트렌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인사노무 관리도.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시간이 안 되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보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그냥 뭐 본인들이 찾아서 보시진 마시고요. 그냥 기존에 만약 학원을 따라가시게 되면은 학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이해하는 게 좋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는 게 낫지. 굳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판례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보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로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모의고사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전 감각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만약 다니시게 되면은 이제 GS 2기라든지 3기 때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고, 이런 문제들을 나왔을 때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시간은 어떻게 이 시간 안에 내가 다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전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차피 학원 커리큘럼 따라가면 이제 그렇게 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시간 뭐 맞춰가지고 한다든지 아니 사례집 사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푼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혼자 푸시게 되면은 뭐 첨삭이 안 되니까 자가 첨삭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첨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학원을 다니시는데 이제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차 공부할 때 노동법 공부할 때 좀 주의사항을 몇 가지 좀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아까 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해요. 이 수험이라는 것은 1년이라는 어떤 마라톤에 비하면 42.19km를 달리는 거기 때문에 100m 달리는 것처럼 전력 질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력 질주 하시면은 체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실 거고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특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시험의 합격자 수가 저희 때하고 좀 많이 달라요. 제가 합격할 때만 하더라도 보통 한 3, 40대 분들, 왜냐면 이제 사법고시 장수생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넘어오시고 해가지고 많이 합격을 하셨는데 요즘은 뭐 사법고시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요즘은 뭐 20대 분들이 대부분 합격자들이에요. 그래서 20, 30대가 대부분 20대가 거의 한 70% 가까이 되고 30대가 한 20%? 그러니까 30대 이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젊은 분들하고 만약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분들하고 싸우셔야 돼요. 소위 말하면. 근데 아무래도 체력도 좋고 더 빨리빨리 돌아가고 아무래도 기계도 오래 쓰면은 사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기계도 오래 쓰면 아무래도 좀 느려지잖아요. 예. 그것처럼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이해력도 좀 떨어지고 암기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좀 떨어지고 체력도 좀 떨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0, 30대 분들하고 같이 싸우려면은 처음부터 달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20, 30대 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달리시다가 내가 젊다고 모든 거 다 나이 드신 분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런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슬럼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데 젊으신 분들은 사실 그런 거 잘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물론 이제 나이가 다르고 뭐 신체적인 조건이 다 다르고 이런 건 있겠지만은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을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뭐 이해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공부 방법을 계획을 잘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가장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거죠. 지키지 못하면은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계획만 잔뜩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그렇고 이 설명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실함이라고 그랬죠. 저는 사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느끼고 가셔도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좀 좋은 그런 어떤 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실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꾸준히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아요. 1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무수히 수험생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절실함이라는 거 매년 얘기해도 보다 보면은 중간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고 이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욕심 부리시는 분들이 보통은 한 1월 달, 2월 달 되면 좀 퍼지는 분들, 일찍 퍼지시는 분들은 1, 2월 달 되면 퍼지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날 따뜻해지고 야외 놀이하기 좋고 막 이런 시기, 이제 4월 달, 5월 달 이때 됐죠. 슬럼프 오신 분도 있고. 근데 슬럼프가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고 안 좋고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사이클이 여러 가지로 막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이클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말은 이렇게 쉽지만 그걸 실천한다는 건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쉬는 것도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시간도 딱 정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쉬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쉬는 날 하루 빼서 하루는 책 안 보고 난 하루는 그냥 쉬어야지, 이렇게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커리큘럼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쉬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러니까 일요일을 쉬던지 아니면 토요일을 하루 날 잡아서 쉬던지 이렇게 해서 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이 좀 임박하면 못 쉬죠. 임박하면은 그때 못 쉬고요. 그때는 좀 늦잠을 잤죠. 일요일 날 만약에 조금 이제 쉬지는 못하고 일요일 날 늦잠을 잔다던가.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시험 이제 막바지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력은 또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방 또 지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늦잠 자고 조금 좀 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신체적 어떤 리듬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아마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마 이제 주변에서 뭐 공부를 같이 해보신
해봤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합격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주변의 분들에 대한 어떤 조언을 많이 들으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거를 혼자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만하게 돼요. 사람이란 게 쉽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러고 뭐 이거 이해됐으니까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변의 분들의 공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공부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공부 방법에는 사실 제가 공부법으로 얘기하지만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그 내용은 뭐냐면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좋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지 진리는 없어요. 사실 뭐 모든 게 다 진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만약에 뭐 합격하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많이 조언을 들어보세요. 오늘 제 강의도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이런 방법이 좀 괜찮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지금은 사실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은 뭐 시험이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방법을 이제 시행착오를 좀 겪으시고 원래 누구나 다 첫 술에 배부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 지금 겪는 게 낫지 나중에 3, 4월 이틀 시행착오 겪으면 그때는 이제 불합격의 시기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촉박하기 때문에 그때 시행착오를 겪으면 이미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시행착오를 빨리 겪으시고 내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조언을 구하실 분들이 없으면은 이렇게 이제 강사님을 통해서 이제 조언을 좀 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만의 어떤 공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생활 뭐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험에 맞는 수험 적합적인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고요. 뭐 주변에 조언 주실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 얘기도 듣고 또 강사님 얘기도 듣고 많은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은 많은 얘기 들어보시고 하는 게 좋고요. 딱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많은 얘기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맞는 거를 빨리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이 제한적인 수험 기간에서 교재 욕심.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교재 욕심 부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이 또 좋아 보이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 수험가에 있는 책들은 수험서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책들이에요. 여기서 뭐 1, 2년 검증된 책도 아니고 여기서 몇 년 이상 10년 가까이 다 검증된 책들이기 때문에 어느 책을 선택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소화를 못해서 떨어지는 거지 교재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권만 보시고요. 한 권을 여러 차례에 거쳐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온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이다. 그렇죠? 수험은 절실함, 즉 선택과 집중이에요. 네, 한 권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혹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연장선상이라 볼 수 있는데 간혹 이제 이 노동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교수님들의 견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견해. 그러니까 어떤 뭐 긍정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긍정서, 부정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간혹 거기에 좀 메모리 돼가지고 그걸 법리적으로 조금 이제 따지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나서 따져도 돼요. 예. 그거 따진다고 해서 합격에 전혀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례 더 잘 쓰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학설은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이지 그게 공적인 어떤 증명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합격해보셔야 알겠지만 어느 교수님이 이랬대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예. 그건 그 교수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설은.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시면은 나중에 빨리 합격하셔가지고 뭐 대학원을 가시든지 박사학위를 밟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시게 되면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안 해서 문제인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줍니다. 항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뭐 노동법뿐만이 아니라 우리 2차 시험 과목은 다 서술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방대한 양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어차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나중 되면은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꾸준히. 그래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마음가짐은 절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사항만, 이게 이 주의사항은 제가 여태까지 이제 저도 공부를 했지만 제가 수험 시간에서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들을 보고 느끼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적은 거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만 좀 정리를 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일단은 이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거. 그래서 계획 없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어요. 2차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게 장기간 레이스이기 때문에 다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회독수는 어떻게 하고 언제는 얼마큼 하고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을 세우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잘 못 세우실 것 같으면은 주변에 이제 조언을 주실 분이 있으면 조언을 받으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커리큘럼은 사실 공부 방법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조금 더 연장선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2차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학원을 다니게 되면 이제 GS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듣게 될 거예요. 이 GS라는 거는 이제 그룹 스터디의 약자인데요. 요 GS라는 거는 이제 그 사법고시에서, 신림동에 이제 사법고시가 있었을 때 사법고시에서 이제 사법고시를 강의하는 이제 학원가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GS 연기를 보통 연기 1기, 2기, 3기까지 보통 있는데, 연기를 다른 말로 예비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사법고시 있었을 때는. 근데 예비순환이 뭐냐면, GS 연기가 뭐냐면 기본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 이론. 그러니까 노동법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게 이제 예비순환 단계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거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GS 연기는 이제 이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GS 연기 보시면 알겠어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9월달부터 12월까지죠. 예, 굉장히 깁니다. GS 연기가 수업 시수가 가장 길고요. 그래서 12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계가 갈수록 여기서 이제 GS 연기에서 끝나면 GS 1기, 그 다음에 이제 GS 2기, GS 3기 이렇게 되는데요. 단계가 갈수록 계속 이제 수업 일수가 짧아집니다. 보통 이제 12주 또는 13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GS 1기는 보통 10주 또는 11주 이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GS 2기는 이제 8주 동안 보고요. 3기는 6주.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가 짧아집니다. 단계가. 때문에 이때가 기본 이론을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가장 길기 때문에 기본 이론은 이때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해하시는 단계.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회독수를 여기 나와 있지만은 여기 밑에 보시면 기간 밑에 한번 잠깐 보죠. 자, 개념을 정리하는 단계예요. 개념을, 기본 이론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개념이라든가 이론을 숙지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GS 연계는 이제 기본서에 대해서 충실히 해야 되고, 이제 목차 등 조문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해야 되고, 회독수 아까 전에 책은 몇 번 정도 봐야 되냐? 한 2, 3회 정도는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4개월이에요, 4개월. 4개월이니까 4개월 동안 회독수를 한 2번, 최소 2번. 많이 보면 3번. 요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로 보셔야 되고요. 그냥 수업만 따라가면은 한 번, 4개월 동안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12주나 13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번 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따라가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봤던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12주 동안, 13주 동안을.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1주차에 만약에 노동법 총론까지 봤어요. 그럼 총론 봤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걸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회독수를 2-3번 이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수업에 오기 전까지 2-3번 이상을 봐야 된다는 의미예요. 2-3번 이상. 그 다음에 끝나고서 한 번 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또 봐야 되는 거죠. 끝나고.
그러면 한 3번 정도까지 볼 수가 있어요. 3번 정도까지.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다 보면 회독수가 많이 안 가는 게, 왜냐면 가독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속도가 좀 느려져요. 처음에는 처음 보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뭐죠? 다른 것부터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학원 스케줄에 맞춰 따라가되, 만약 학원을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따라가되 최소 복습은 하는데 2번 정도에서 3번 정도는 한번 읽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최소. 그 다음에 끝나고서 한 번 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GS 1기 들어가기 전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획이 12월 5일 날 끝나요. GS 연기가 12월 5일 날 끝나는데, 그러면은 이제 개강을 보통 GS 1기 때는 1월 초에 개강을 하거든요. 1월 첫째 주. 그럼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요. 노동법은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좀 일찍 종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7시간 강의를 하니까. 다른 과목은 3시간 강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한 2주 정도 더 갈 거예요, 아마. 근데 노동법은 이제 회차가 있는데 이제 그게 7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짧거든요, 주가. 그래서 이제 12월 5일 날 다 끝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요, 노동법은. 그러니까 그때 한 번 정도 더 전반적으로 한 번 더 한 권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때 이제 단권화 작업을 서서히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이때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회독을 하면서 내가 조금 정리할 것들을 여기서 정리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꼭 이때 단권화를 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뭐 요때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요때 내가 좀 정리하면서 뭐 이해하겠다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끝나고서 정리들을 하시거든요, 대부분은. 물론 이제 하면서 정리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끝나고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회독하면서 다시 또 정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뭐 저랑 같이 만약에 제 수업을 들으시면 저랑 같이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죠. 계속 정리해 나가시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뭐 그때 정리 못했다, 전혀 들어오실 필요 없고요. 뭐 이때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 뭐 이때 정리하셔도 되고, 그건 어차피 진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GS 1기인데요. 그러기 앞서서 교재 설명도 안 했네. 교재 설명. 일단 교재는 뭐 동일한데, 교재는 이제 율노동법이라고 해서 이제 나옵니다. 5판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출판사가 좀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출판사. 예전에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도 출판을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출판사로 해서 조금 디자인도 조금 산뜻한 걸로 해서, 포인트도 좀 산뜻하게 해가지고 핑크핑크하게 좀 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아마 그럴 거고, 1기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하나 더 있죠. 연계가 좀 다르게. 판례집이 하나 있어요. 판례집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147개? 147개, 한 145개 정도의 판례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 책에 이제 그 정도 책이, 판례들이 있는데, 물론 여기 나와 있는 판례들은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판례들만 정리한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헌재 판례도 있긴 하지만 헌재 판례는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헌재 판례 빼면은 한 140개 정도의 판례가 있는데, 140개 정도의 판례의 사실관계하고 그다음에 포섭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주로 요 책 위주로 나갑니다. GS 1기 때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판례를 공부하는 단계라서 좀 심화 단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심화 이론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뭐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를 서둘러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이때까지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2기 때부터 암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암기에 대해서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통 어떤 분들은 뭐 이 13주 끝나고 암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건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됐으면 암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빨리 되시면 빨리 암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에 맞춰서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셨으면 이해가 되도록 계속 보시는 게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이때까지 암기 못했다고 굉장히 조급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오히려 저는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때 암기한다고 해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냐? 못해요. 그래서 이해하는 데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 단계고요. 이때는 이제 판례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 왜 율로는 왜 있냐? 판례를 보면서 이론을 계속 볼 거예요, 같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 보신다고 해서 이론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 보면서 그 판례를 보면은 그 판례 이론들이 들어가요.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책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기본 이론에 대한 내용을 또 전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반복을 해야 돼요. 이제는 반복을 해야 돼요. 기본 이론 한 번 봤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실제 판례에 적용할 때 어떤 이론들이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적용시키는 부분이죠. 처음에는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기간이지만 이제 두 번째 들어갈 때 심화 이론이기 때문에 판례 법리라든가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책은 윤리노동법은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판례 옆에 이제 법전이 있는데 법전을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지금 뭐 태블릿도 있고 스마트폰 있고 한데 제가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법전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 뭐 이제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굳이 법전 안 두고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시는데 스마트폰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뒤에도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나올 건데 제가 아마 격하게 환영해 줄 겁니다. 아마 마지막 장이 있을 텐데 격하게 환영한다는 거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쓴 거예요. 네, 굉장히 순화했어요. 격하게 그냥 이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심하게 이뻐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녹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실명을 제가 공개를 할 수는 없죠. 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격하게 환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스마트폰 못 가지고 들어가요. 제가 법전을 왜 계속 들고 다녀 하냐면 법전은 여러분들 마지막 최후의 보루예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의지할 게 법전밖에 없어요. 법전에 의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법전에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답안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법조문을 외우고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법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법전 조문의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전을 많이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같은 게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은 저 때도 법전이 있었지만은 법전을 계속 보면 아 그때 이 법전에 이쪽 부분에 몇 조가 뭐가 있었고 몇 조가 있었고 내용은 다 만약에 모르다 하더라도 몇 조는 아 여기 있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찾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 법전 넘기는 시간도 아깝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 안에 내가 25분 안에 50분 안에 50점짜리 문제 풀어야 되고 25분 안에 25분 문제 25분 안에 흥분했네요. 25분 안에 25점짜리 문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법전 이렇게 넘기다 보면 5분, 10분 후딱 가요, 그러면은 10분 안에 여러분 다 쓸 것 같아요?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전하고 익숙해지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자꾸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격하게 환영한다는 거예요. 격하게. 굉장히 환영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법전을 안 들고 오시면은 제가 굉장히 뭐라 그럴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법전은 반드시 들고 오셔야 된다. 무거워도 들고 오셔야 됩니다. 무겁다고 안 들고 있을 때 그거는 전쟁터 나가서 총 안 들고 나가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법전은 무조건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1조 괄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학을 전공하신 혹시 법학 전공하신 분 있나요? 법학 전공하셨어요? 이 괄호를 뭐라 그러죠? 제목이요? 요거를 표제라고 해요. 표제. 요거를 표제를 왜 달죠? 법조문 옆에 괄호를 왜 달죠? 다는 이유가 있겠죠. 괜히 쓸데없이 달지는 않겠죠. 이해와 인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에 관한 내용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표제를 다 다는 거예요. 대부분 1조는 목적이에요. 목적.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뭐죠?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돼 있죠. 명시 또는 명시라고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아, 근로조건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근로계약 쓸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여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아 어디 썼지 바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많이 빨리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스마트폰을 보면은 나중에 시험장 가서 법전 활용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법전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전에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법전 잘 안 보시고 계속 스마트폰 보고 하시는데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분명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후회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GS2기입니다. 자, GS2기는 이제 뭐 판례집은 들고 오지는 않고요. 이제는
정리하고 시험 보는 단계예요. 시험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의고사를 실시를 할 거고요. 뭐 아직 계획은 없는데 뭐 확정된 건 아닌데 뭐 50점짜리 너는 75점 이렇게 시험을 볼 겁니다. 뭐 다른 학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직 계획은 없는데 이게 8주잖아요. 제가 4주는 150점으로 그냥 아예 시험 볼까? 여러분들 아예 문제를 계속 돌려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사실 남들보다 더 많이 문제를 풀게 해드릴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학원 관계자하고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수험생들을 위한 효율적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 커리큘럼 운영함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거 얘기하면서 사실 제가 요런 거를 좀 얘기를 했거든요. 모의고사반을 따로 만드는 게 어떠냐?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이제 기본 커리큘럼 과정이 있고 모의고사반에 따라서 아예 그냥 거기는 시험 문제만 푸는 반. 뭐 어차피 이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시험 보는 거에 의의를 두거든요. 사실 이때는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론은 크게 이제 중요하지는 않고요. 확인하는 차원 정도로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는데 보통 실전 감각 유지하는 데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험 보는데 주로 의의를 두는데, 시험 위주로 더 많이 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시험반을 따로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을 따로 하고는 있어요. 아예 시험만 보고 이론 강의 안 하고 뭐 이런 반들 이제 첨삭도 아니 첨삭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강평 안 하고 이제 시험만 딱 보고 첨삭만 해주는 반, 뭐 이런 반을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관계자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 아마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나중에 이제 공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GS 3기 보면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6주인데요. 정말 빨리 갑니다. 이제 6주는. 예. 이제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의 웃음기도 좀 사라지고요. 예. 굉장히 여유가 없어 보이고 상당히 좀 피폐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쳐 보이고 이때는. 그러니까 긴장감만 좀 밤들고 좀 예민해지는 시기죠. 사실 한 이때 정도 되면은 이제 슬슬 이제 그 찬바람에서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경칩 정도 지나가게 되면 이제 긴장을 하게 돼요. 왜 긴장하냐면 보통 5월 달에 1차 시험 보잖아요. 근데 이제 유해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하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이때부터는 3월 달부터는 1차 합격생들은 굉장히 좀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 첫 모의고사 볼 때가 상당히 좀 예민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또 예민하긴 한데, 요즘은 사실 1차 시험이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요즘은 뭐 3월달, 4월달부터 1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예, 보통 이제 1월 이전부터 이제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1차 달리셔도 합격할까 말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차 공부를 준비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유해생들 입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렇게 커리큘럼이 보통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3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 GS 2기와 3기 차이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시험에 조금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전 문제들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케이스에 대한 감각을, 이제 케이스를 실제로 한번 답안지 완성해 보는 그런 의미라고,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때는 아예 이제 실전에 출제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시험 보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는 150점 전체로 다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6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시간 빨리 갑니다. 상당히 빨리 가요. 저는 뭐 여기서 제가 1, 2년 강의한 것도 아니고 항상 수험생들한테 말씀드려요. 첫 시간에 얘기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꼭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마지막 주에 강의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참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긴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좀 다른 논문사들보다는 좀 빨리 더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여기서 수험생들과 강의하면서 GS 0기, 1기, 2기, 3기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또 누구 또 이번에 또 시험 보러 가시는구나, 또 누구 또 오셨구나, 새로운 분들이 오셨구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 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요 기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계획을. 이제 학원을 오시는 이유가, 이제 학원을 안 다니셔도 내가 뭐 요 계획에 맞춰서
내가 혼자 뭐 공부를 하지만 뭐 동영상으로 강의 듣지만 요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시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독수를 내가 몇 번 한다. 그다음에 여기서 몇 번 한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몇 번 한다. 여기서 몇 번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아까 전에 대전제 있죠. 공부 방법론의 대전제. 이해, 정리, 암기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암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계속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 정리, 암기. 요 포맷이라고 보시면 돼요. GS 연기부터 G3기는 이해, 정리, 암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계속적으로 이제 암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도 계속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매일 오셔가지고 거의 시험 볼 겁니다. 아마 다른 과목마다. 저는 이제 목요일날 강의니까 뭐 수요일날에 행정쟁송이 있고 그다음에 화요일날 인사노무관리론 있죠. 그러니까 매일 와가지고 시험 볼 겁니다. 매일 와서. 그러니까 실전 감각 계속 이제 익히는 거죠. 계속 와가지고 그래서 익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150점 시험 볼 때는 시험 시간하고 똑같이 맞춰서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1교시와 2교시 보면은 20분의 쉬는 시간이 있어요. 20분 있다 다시 시험 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시간해서 쉬는 시간도 똑같이 해가지고 시험 봅니다. 실전이라 보시면 돼요. 실전이라 사실상 그렇게 해서 시험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굳이 먼저 암기할 필요 없다는 거, 굳이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셨으면은 계속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때까지도 이해가 안 됐다. 그럼 이제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GS2기 들어가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해집니다. 암기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암기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답안지 써야 되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암기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한 4월 달부터는 이게 4월 달부터 시작하거든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인데 6월 초까지예요. 이때는 암기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8월 달에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일 정도 남으시기 때문에 이때는 암기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암기는 4월 달부터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전까지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그러면 이때 암기하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만약에 이때까지도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암기해야죠. 그냥. 네, 무조건 암기해야죠. 이때 이해 암기 병하셔도 되지만 이해가 위주다. 먼저다. 항상 이해 정리 암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암기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단계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G3기는 6월부터 이제 7월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하고 이제 출제 유형 문제들 위주로 해서 150점 시험 보고, 그래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데 이제 있고요. 요거 끝나면은 보통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지막 총정리 특강이 한 번 있어요. 시험 보기 전에 올해도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8월 초에 한번 특강을 한번 했는데 마무리 특강이라고 있어. 파이널 특강이라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노동법 쟁점들 있죠. 쟁점들 한번 쫙 정리합니다. 그냥.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강의를 좀 앰뷸런스가 지나가서 그래서 파이널 특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쟁점을 제가 정리한 걸 드려요. 쟁점 정리한 걸 들어서 요 쟁점 위주로 해서 이제 마무리 하시라고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한번 3시간 반 동안 한번 정리 쫙 하고 그래서 요 프린트 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실 겁니다. 쟁점도 주요 쟁점들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됩니다. 시험 보러. 자, 그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이제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험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작성을 해야 돼요. 예, 답안지에다가 일단 써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크게 답안지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만 보통 크게 우리 2차 답안지 만약에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나오면 이제 답안지에다가 답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보통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는 행정쟁송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케이스 문제가 나오면 어떤 게 쟁점이라는 거를 써줘야 돼요. 그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문제에 대해서. 보통 이제 문제 소재 또는 그다음에 뭐 또는 논점의 정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씁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4단계로 작성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문제 소재, 논점의 정리라고 작성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 문제된다라는 부분을 써줘야 됩니다. 요걸 보통 3줄에서 한 5줄 정도 써줘요. 3줄에서 5줄. 우리가 아까 답안지가 12페이지라 그랬죠. 12페이지. 근데 제가 시험 볼 때는 답안지를 크게 뭐 제한을 두지 않아가지고 저는 답안지를 다 2권씩 썼거든요. 답안지를 2권씩. 그러니까 이게 12페이지잖아요. 저는 답안지 2권씩을 다 쓰고 제출했는데 요즘 한 권 안에 다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한 권 안에다 이제 다 써야 되는데 보통 그 수험가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50점짜리 문제하고 25점짜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2페이지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50점짜리 한 8페이지 정도 써야 되고 8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4장 정도 써야 된다. 최소. 그다음에 25점은 이제 4페이지 정도, 4페이지 정도 기본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하세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2권 쓰긴 쉽지 않아요. 요즘은. 저희 때는 사실관계가 그렇게 길진 않아가지고 저는 좀 글씨 쓰는 속도가 좀 빨라서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분들보다 좀 많이 썼는데 많이 쓴다고 합격하는데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정확한 걸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 때는 이제 그렇게 썼지만 요즘은 2권 쓰는 사람은 없어요. 2권은 다 못 써요. 한 권도 다 못 써요. 사실은. 한 권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한 권 다 못 쓰기 때문에 보통 요 정도는 써야 된다라고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분량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채점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좀 답안지에 양이 있어야지 채점이 가능한데 답안지 양이 너무 줄어들면은 채점 할 때 점수가 별로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여러분들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50점짜리는 8페이지 정도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12페이지 다 쓰신 분은 없고요.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없었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뭐 3페이지 아니면 7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다 못 씁니다. 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논점의 정리는 이제 3줄에서 한 5줄 정도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5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5페이지에 서로는 이제 논점의 정리라는 목차로 해서 이 사안의 쟁점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보통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래서 거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시 보면은 제가 쓰는 보통 일반적인 저는 이제 논점의 정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뭐 이 사안에서 만약에 이제 갑회사 이제 만약에 갑회사가 근로자를 만약에 해고를 했다. 징계 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징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논점의 정리라든가 문제 소재에서 이제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때 관련 조문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그 조문을 언급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해고와 관련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부분이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이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제 근로자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그 조문을 이제 언급을 해주면서 법적 근거가 된 조문을 이제 살짝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조문을 언급하는 거와 언급 안 하는 건 차이는 커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문을 쓰는 거 알면서도 못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쓰기 바빠가지고. 근데 조문 하나 더 쓰는 게 점수 획득하는 데 훨씬 좋아요. 이게 1점 정도 차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점 차이로 1점이 뭐예요? 소수점 차이로 여러분들 합격이 좌우가 되는데 1점이면 엄청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는 사실 이 주관식 시험은 뭐냐면 여러분들 채점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난 척을 해야 돼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조문번 나는 이런 조문 번호도 알고 있고 나는 이런 판례도 알고 있어.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2차 수험생이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수험생의 채점을 답안해요.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수강생 한 분만의 그러니까 답안지를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강생의 답안지를 채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채점하면서 간접 비교가 다 돼요. 간접 비교가. 그러니까 비교가 되면 이 친구 잘 썼네, 못 썼네. 그런 것들이 사람이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어필이 좀 들어가면은 굉장히 각인이 돼요. 채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위주로 쓰는 게 아니라 채점자 위주로 해서 답안지를 작성해 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학생들은 착각하는 게 자기 위주로 써요. 본인 위주로.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채점하는 게 아니라 채점자가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채점자의 눈에 맞게끔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학의 기본은 조문이에요. 조문. 그러니까 조문이 처음에 들어가야 돼요. 관련 조문이 있으면. 근데 없으면 쓸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써주는 게 좋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위에도 제가 써놨지만 사안과 관련된 법조문을 작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된다라는 걸 언급을 해주는데 한 3줄에서 5줄 정도. 이거보다 더 길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길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간단하게 언급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론은 이제 보통 이제 일반론 또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법학 이론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징계해고의 정당성이면 징계해고와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써주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신 분도 있고 노동법 수업 안 들으신 분도 있지만은, 만약에 일반 이론에서 지금 사안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사안에서 문제되는 게 뭐예요? 여기 예시에서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부분이죠. 그러면은 쟁점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사안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일반론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해가지고 이 쟁점에 대한 이론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법학이론은 일반적으로 의, 취지, 요건, 효과 이런 식으로 써요. 기본적인 틀은. 아마 여러분들 인사노무관리 뭐 설명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인사노무관리는 보통 의, 내용, 효과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법학은 취지가 들어가요. 왜 그렇죠? 법 조문이 있어요. 지금 23조 1항에 대한 조문이 있죠. 조문이 있기 때문에 조문을 단 이유가 있어요. 규정을 한 이유가. 그게 바로 취지예요. 취지. 23조 1항의 취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해고를 쉽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근로자의 생존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해고라는 건 근로자한테 가장 불이익한 처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한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은 취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사실 여러분들 답안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게, 취지를 알고 쓰냐 못 쓰냐는 답안지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채점자들이 모를 것 같지만은 답안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썼구나, 모르고 썼구나, 외우고 썼구나 그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취지를 써주는 거, 아까 전에 첫 번째 논점의 정리에서는 조문 써주는 거, 두 번째 취지 써주는 거. 취지 이렇게 얘기 드려도요, 말씀드려도 바쁘기 때문에 이거 빼먹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취지까지 있으면 취지 같이 써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럼 답안지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네. 굉장히 틀에 맞게 딱딱 잘 썼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의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의는 여러분들 조문 쓰시면 돼요. 23조 1항 빨리 찾아 쓰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관련 조문이 여기에 들어가면 그 의는 바로 이 관련 조문을 써주시면 되고, 만약 조문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의에 대해서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기발령. 대기발령이라는 건 근로기준법에 조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죠. 대기발령이라는 건 뭐예요? 키워드로 얘기하면 잠정적인 조치예요. 그런 것들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잠정적 조치. 이걸 말을 풀어가는 거예요. 대기발령이란 따따따 잠정적인 조치이다. 사용자의 잠정적 조치이다. 이렇게 딱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전하고 친해지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법전을 친해져서 위치를 빨리 파악해서 이거 빨리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법전 주는데 법전 내용도 제대로 못 써요. 그러면 시험 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하시면은 사실 법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달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달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지 써주셔야 돼 있죠. 취지. 아까 제 키워드가 뭐였어요? 근로자의 생존권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붙여가는 거예요. 계속 키워드로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요건. 정당성 판단 요건은 크게 3가지예요. 뭐냐면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그 다음에 징계 양정의 정당성. 정당성 또는 적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적정성이라고 씁시다. 자, 3번째는 징계 절차의 정당성. 이런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우고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사안의 적용인데, 사안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요건 마지막 시간에 진행할게요.